5년 전 겨울이었다. 자려고 누웠는데 기침이 터졌다. 이상하게도 이 기침은 멈추질 않았다.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너무 기침을 많이 해서 배가 아팠다.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구역질도 났었다. 감기인가 싶었지만 감기와는 느낌이 달랐다.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천식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증상이 비슷했다. 병원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병원 중에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갔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고 결과는 깨끗하다고 했다. 그리고는 청진기를 대어보더니 쌕쌕거리는 소리가 없어서 천식도 아니라고 했다. 의사가 이상이 없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신기하게 그때는 또 기침이 안 나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또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언제 기침이 터질지 모르고 민망할 정도로 계속 기침이 나니 외출도 할 수가 없었다. 기침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방에 널어둔 빨래에서 유연제 향기가 확 스치더니 갑자기 기침이 터지기 시작했다. 유연제 때문인가? 방 2개에 거실은 없고 아주 작은 주방, 조그마한 시멘트 마당에 있는 단층 주택이었다. 빨래를 마당에 널면 자꾸 얼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방에다 빨래를 널었었다. 빨래를 치우고 이후부터는 유연제를 쓰지 않았다. 지금도 유연제는 아기용으로 쓰고 있다. 며칠이 지난 후 드디어 의문의 기침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기침이 안 나는 건 아니었다. 지난 5년 동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발작스러운 기침은 내 인생을 괴롭혔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콜센터 근무 중에 기침 발작이 일어났던 거였다. 화장실로 달려가 계속 기침을 하는데 기침이 멈추질 않았다. 콜센터는 화장실 휴식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곳이 많다. 5분 이상 휴식을 걸지 마라. 10분 이상 휴식을 걸지 마라. 한 팀에서 한 명만 화장실에 가라. 규칙은 다양했다. 내가 화장실에 가면 다른 급한 사람이 참고 기다릴 수도 있다. 기침이 10분이 넘어가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기침은 더 멈춰주질 않았다. 그리고 비염인 줄 알았던 콧물과 재채기 역시 내 인생을 괴롭혔다. 밥 먹는데 너무 훌쩍거리는 거 아니냐. 화장실 가서 코를 풀고 와라. 화장지 너무 많이 쓴다. 등의 핀잔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는 작년 11월 1일 코로나 끝났다고 마스크 벗자고 뉴스에서 들썩들썩 하던 그때 나는 뒤늦게 유행 다 지난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다. 내 생애 첫 코로나였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고생했지만 내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지 싶다. 덕분에 내가 천식인 걸 알게 되었으니.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 코로나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위험하다 라는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었으니까. 14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20일이 지나도 괜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비인후과에 가니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했다. 약을 먹으면 살만하고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아프고 몸살이 났다. 거의 기다시피 해서 동네에 있는 가정의학과에 가서 약을 탔지만 역시나 약이 끝나면 또 아프기 시작했다. 그렇게 코로나 걸린 지 60일 지날 무렵 우리 집 근처에 얼마 전에 개업한 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갔다. 이쁘장하고 젊은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여의사가 진료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간의 상황을 말했다. 그리고는 혹시 역류성 식도염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까딱하더니 청진기를 들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잠시 후 엑스레이 상에 이상은 없는데 살짝 기도가 부어있는 것 같아요.
천식일 수도 있으니 흡입기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래요.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대충 둘러대며 흡입기는 사양하고 약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흡입기? 흡입기는 천식 환자들이 쓰는 거 아닌가? 천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흡입기를 써보라고? 5년 전에는 분명 천식이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과잉진료 아니야?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천식 전문 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내게 천식이 맞다고 하셨다. 나는 슬며시 웃으며 그래도 심한 건 아니죠 라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무표정하게 이 수치가 30 이상이면 천식이라고 진단을 내리거든요. 지금 80이 넘으니 심한 겁니다. 근데 제가 5년 전에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천식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치가 나온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셨다. 뭐 의사가 신도 아니고 환자의 병을 어떻게 다 알아낼 수 있을까? 다만 5년 전 그 의사가 천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대신에 천식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때 나는 당연히 엑스레이만 찍으면 천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줄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엑스레이는 천식이 아닌 다른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였다. 20대 때 피부병으로 개인 병원을 몇 군데나 돌다가 겨우 병을 알아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큰 병원에 가서야 해결이 됐었다. 그래서 나는 큰 병원이면 오지는 하지 않을 거라 철떡같이 믿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병원도 몇 군데 더 가봤더라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싶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내 몸이 꾀병을 부리나? 뭐가 문제지? 하면서 나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아프다는 걸 내가 안 믿어주고 방치한다면 누가 믿어준단 말인가? 내가 작년에 브이로그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다. 누군 안 아파서 일하나? 나는 이상하게도 그 댓글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다. 그래, 가난한 사람은 아파도 일을 해야겠지. 목구멍에 풀칠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지. 천식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나는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도 일은 어쩔 수 없지요.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감기에 걸리면 반드시 병원에 와야 한다고만 말씀하셨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기침이 심하고 가끔 빈혈인지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리가 엄청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유를 몰랐거든요. 한의원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의사쌤이 결혼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그 남자의 뭐를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했던가? 초딩한테 무슨. 암튼 그때 우리 집이 숯불고기를 팔고 있었는데 고깃집 안에 살았었거든요. 그 연기를 고스란히 맡으면서 지냈었죠. 아마 공기가 나빠서 그랬던 것 같고 유아기에는 외할머니 집에서 자주 지냈는데 외할머니께서 개를 키워서 팔고 그러셨거든요. 개들도 많았고 닭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랬어요. 동물 털에 반응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기에서 유연제 때문인가 했는데 그 집에 곰팡이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곰팡이 플러스 유연제 플러스 동물 털, 이게 원인이 되어서 기침 발작을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집에 자식 같은 반려동물들이 있잖아요. 천식 진단받은 후로는 제 방은 출입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이사 왔을 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밤에 누가 빨래를 하나? 아무리 빨래를 해도 여기까지 냄새가 나나?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창문만 열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모기향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워낙에 후각이 예민해서 엄청 멀리 있는 것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 저 멀리서 나는 냄새인가 했어요. 그때 또 법륜스님 영상에 이웃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괴롭다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법륜스님께서 사연자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데시벨 측정을 해보고 너무 심하면 신고를 해라 이러시길래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마음을 다스리자 하면서 참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그 냄새가 내 방 창틀에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분 탓인가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그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때 또 기침 발작이 시작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었거든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혹시 이거 담배 냄새인가 싶더라고요. 요즘 담배들 향 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검색하다 보니까 전자담배 사이트에서 어떤 글을 하나 보게 됐는데 윗집 아줌마가 담배 냄새 난다고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문 열어서 냄새 나냐고 보여줬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이상하네 하고는 그냥 돌아가더라. 전자담배 냄새인 줄 절대 모를 거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전자담배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전자담배 섬유유연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전자담배가 섬유유연제 냄새랑 비슷하다는 댓글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이게 전자담배 냄새였구나 싶더라고요. 와, 이사 온 지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냥 좀 뭔가 향기인데 왜 이렇게 불쾌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원래 향수 냄새를 좀 좋아하진 않거든요. 담배 냄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 냄새가 엄청 진하게 올라올 때 제가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방 바로 아래 창문이 열려 있고 엄청 큰 진공 청소기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밑에 집에서 밖에 나가기 귀찮으니까 전자담배를 피시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좀 괴로운 게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나고 내 방 커튼에도 살짝 냄새가 배어 있고요. 창틀을 닦으니까 그 니코틴 특유의 찐득찐득한 그 느낌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닦여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랫집에서도 우리 집 때문에 받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참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밤에 좀 많이 피시는 것 같아서 밤에는 창문을 닫고 낮에만 환기를 시키고 최대한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또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 관리사무소 가서 방송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식 환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그럼 좀 흡연구역 가서 피고 그러시겠죠? 사실 오늘도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 녹음하는 날이 주말이고 비가 오고 있고 그런데 주말에는 낮에도 그 전자담배를 집에서 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약을 하나 먹었고 약을 먹으면 그 약의 부작용인 것 같은데 목이 쉬고 가끔 이제 코피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흡입기 신비코트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미 다 쓴 거고 이거는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천식 약은 매일 먹는 게 아니고 기침 발작이 일어나거나 숨쉬기가 힘들고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많이 나는 날에만 먹고 있습니다. 숫자가 120까지 되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하는 거니까 2달짜리거든요. 이게 끝나기 전에 병원에 가면 되고 약은 2달에 2주분 처방받고 있습니다. 저처럼 어린 시절에 쌕쌕거리는 소리가 없더라도 알 수 없는 두통이 있거나 기침이 심하거나 이상하게 콧물이 많이 나고 비염인가 싶다면 힘든 거 참으면서 인생을 굳이 하드모드로 살지 마시고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지만 이미 너무 길어졌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